자, 이제 화면 볼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띄워놨고요. 세 번째 문제까지 jQuery 없이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 문제가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배경색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랑 배경 색깔이 바뀌면 된다. 어떻게 바뀌어라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불러와야 돼요.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tag names tag name 그래서 div로 찾아올 거고요. 자, 함수 만들어줘야겠죠? 이름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분이 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더니 동작을 안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 말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의미를 좀 부합시켜 주자면 background chang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 이름 짓는 메커니즘 있죠. 그것처럼 이 스크립트 함수들도 이름 지어주면 돼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너무 길다 싶으면 좀 압축시켜서 지어도 되고 근데 길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divs 0번째 얘를 스타일을 변경할 거야.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변경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두 개니까 1번까지 같은 색깔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반복문을 사용해도 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뭐가 됐든 해준다면 자, 지금 저는 만들어 놓고 작동을 눌렀는데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는 아까 나온 에러일 거라 클리어 하나 놓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문제 없는데 작동을 누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자, 지금 함수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함수를 실행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자바도 똑같은 얘기죠. 메서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얘가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었어요. 얘를 꼭 불러내야만 함수 호출을 해야만 그 자리에 실행을 시켜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실행을 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온클릭 같은 거 줘서 실행하는 거 해봤죠?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때요? 제가 함수 실행을 어디서 했어요 지금? 스크립트에서 한 거예요. 자바도 똑같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함수 실행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JS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읽힐 때, 로드 될 때 펑션 함수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될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 실행할 거다. 근데 우리는 얘를 눌렀을 때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는 좋은 방식은 아니고 여기 온클릭 달아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div 7개를 빨주노 초판함보로 변경해주세요. jQuery 없이 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만들어져 있는 거 활용을 좀 할 건데 A라고 하고 있고 A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거 가지고 그냥 쓸 겁니다.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 얘기 안 드렸는데 저는 방금 전 문제에서도 이거 변수 만들어서 get element by tag name으로 가져온 다음에 넣는 과정을 함수 안에서 안 했죠. 함수 바깥에서 했어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함수를 여기서 그냥 쓸 수 있었죠. 왜 그럴까요? 왜 돼요 이거? 자바로 생각하면 얘는 전역 변수니까. 전역 변수는 원래 함수 내부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역 공간이니까. 그쵸? 이 안에서 만든 변수들은 바깥에서 쓰는 건 안 되었지만 밖에서 만든 변수를 안에서 쓰는 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VAR로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두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클리어 하나만 달아놓고 자, 하나씩 골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크게 다를 거 없고 첫 번째는 레드인데 레드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다라고 치면
빨주죠. 오렌지, 노, 골드로 할게요. 초, 그린, 옐로우도 있긴 합니다. 빨주, 노초, 파, 블루, 남, 네이비, 고, 퍼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돼요. 그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실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은 문제였어요. 얘가 보면은 0번부터 6번까지 DIVS가 갖고 있는 총 크기만큼 순차적으로 색깔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색깔한테는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없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조금 응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런 걸 하나 할 겁니다. 컬러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옆에 대괄호 2개 열고 닫았거든요. 이거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배열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열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3, 4, 5, 6, 7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가 필요한 색깔을 순차적으로 넣은 거죠. 그리고 이 컬러스를 활용해서 저는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사이즈는 컬러스에 랭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divs에다가 i번째에다가 컬러스에 i번째 이렇게 넣어줄 거야. 잠깐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빼먹었네요. 제가 이것까지 해줘야죠. 그래야 i번째 색깔을 이걸로 바꿀 거야가 되는 거니까. 자, 어때요? 문제 없죠? 제가 사실 이 배열 객체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생각해내는 거는 힘드셨을 일이 맞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코드를 짜고 이제 그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이거는 단순히 너무 노가다잖아요. 너무 반복 작업.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이런 최적화 과정은 지금 당장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메리트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습관을 들여놓고 생각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코드를 그냥 바라보시는 분들은 성장 기대치가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장을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러려면 지금같이 이렇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항상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은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 색깔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반복문을 돌려가면서 넣겠다라는 생각만 했으면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이나 뭐 리스트 만드는 방식을 구글링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를 최적화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적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그거 700개의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해주세요. jQuery 없이라고 했네요. 대충 700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0번 방에 있는 것부터 699번 방에 있는 것까지 하나씩 다 써주는 거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사이즈는 누구 걸 가지고 해야 돼요? divs 가지고 랭스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야 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총 길이까지 갈 거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이런 거 할 건데 i번째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뀔 거니까.
얘가 몇 개든지 간에 상관이 없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엔 jQuery 사용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jQuery를 쓰래요. 자, jQuery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가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줄에서는 jQuery가 혼용된 게 없으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그냥 jQuery 문법 써도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이거면 끝나는 건데, 그쵸? 근데 안 바꾸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진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면 끝났죠?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저 지금 콘솔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왜 안 돼요? 우리 아직 jQuery 쓰겠다라고 안 불러왔어요. 이거 문제 연거에서 그냥 풀고 있는 거라서 불러온 적이 없어요. jQuery를 쓰겠다라고 불러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jQuery 달러를 씁니까? 이런 거 못 쓰죠. CSS 이런 메서드는 jQuery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나 가져와서 위에다 달아줘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스크립트 하고 그냥 대괄호 연 다음에 src에다가 한 번에 넣고 탭으로 만들어도 똑같죠? 우리가 젠코딩 쓰는 방식이었으니까. 넣었잖아. 왜 아직 안 돼? 클리어를 하나 놓고 에러를 좀 봅시다. 뭔가를 잘못 썼나? divs 얘를 바꿔볼까요? 문제가 좀 있었네요. 이게 혼용이 괜찮은데 왜 인식을 안 해주지? 어쨌든 jQuery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 세팅해서 여기다가 JQ 검색해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STS에 얘를 이런 걸 불러와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 와서 할 거 아니죠. 해도 되겠지만 굳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CDN JS. 우리 어제 폰트어썸이랑 그런 거 해본다고 여기 잠깐 와봤어요. 여기다가 JQ 치면 똑같은 거 나와요. 들어가서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자 보시면 얘는 민이 달려있고 얘는 민이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얘는 압축 파일이 아닌 거고 얘는 압축 파일이겠죠? 얘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근데 여기서 열면 아마 여기도 이렇게 정리되어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문서예요. 가독성 있게 들여쓰기랑 줄바꿈 다 되어 있는. 근데 민은 줄바꿈이랑 가독성을 위한 그 들여쓰기 같은 거 아예 없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얘랑 얘랑 지금 내용이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다. 아니, 꺼버렸네. 얘랑 얘랑 똑같다고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하신 분 있으면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여나 까봐야 된다면 이런 원본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세팅에다가 JS 해서 검색해서 불러오는 이 자리 결국 CDNJS에서 서치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 CDNJS만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이 jQuery랑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받아올 수 있어요. 애초에 실물 파일을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다 가능한 거니까. 다음 문제. 얘는 비어있네요. 문제가 둘 다 끄고 제 걸로 가지고 와서 하죠. 문제를 보면
처음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레드로, 두 번째는 블루로. 레드 블루인데 눈이 아플 거라 바디의 배경색을 바꾼다라는 건 이 화면 보이는 하얀색 부분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눈이 아플 거니까 색깔만 바꿔서 진행을 좀 할게요. 버튼 일단 2개 필요할 거니까 2개 만들어주고, 그냥 이대로만 놓으면은 누를 수는 있지만 너무 작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이런 텍스트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서 저는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러 이거 jQuery 하나 등록해 놓고 갈게요. 자,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튼인데 nth child 둘째, 저 지금 누구 골랐어요? 첫 번째 버튼 고른 거예요? 두 번째 버튼 고른 거예요? 첫 번째 버튼이겠죠. 이거 요 안에 들어있으면 태그로 인식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바디 부분에 입력을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바디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불러오는 애는 위에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스크립트 원래 자리는 여기라고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바디 안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놓고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바디 안쪽에 있는 상황이랑 좀 다른 경우가 일반적으로 맞으니까 지금만 좀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작업할 때 nth child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첫 번째 버튼 골라서 바디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얘 CSS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리고 이런 거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칠 때 이제 본인이 오타를 좀 많이 낸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복사해 가면 되잖아요. 우리 간편하게 쓰는 방식 아는 거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돼요. 적절하게. 얘를 그린도 눈이 아플 것 같아. 이걸로 가자.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셋째 골라놓고 색깔을 이렇게, 그리고 클리어 하나 놓고 이거 깔끔한 거 확인한 다음에 눌러보면 잘 바뀌죠? 근데 두 번째 버튼이 하얘 보이니까 다른 색깔 넣어볼게요. F는 좀 그렇고, 살짝 바뀌는 거 보이시죠? 뭐야? 왜 안 바뀌어? 그러면 핑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방식이야 다양한 거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냥 섞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짝수 번째 버튼은 바디를 색깔을 딴 걸로, 그리고 홀수 버튼은 다른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죠. 버튼을 만들 건데 이 친구 안에 갇히는 이름을 넘버링을 하겠습니다. 해서 100개 정도 만들어 놓도록 하죠. 버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버튼들 짝수 번째 버튼 어떻게 골라요 우리? 버튼에 nth child인데 여기에 이 n, 이게 짝수죠. n은 0부터 쭉 들어갈 거니까 짝수 고르는 방식 골라서 클릭 이벤트 주고, 이게 펑션
이거 클릭되면 난 이런 거 할 거야. 뭐 할 건지. 자, 바디를 골라서 CSS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바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EM 플러스 1 이게 홀수죠? 여기는 뭐 오렌지로 바꿀 거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버튼의 짝수를 찾으려고 한 건 맞아요. 홀수를 찾으려고 한 거고. 저 지금 1번 누르면 무슨 색 될까요? 일 번 누르면 오렌지 됩니다. 아니 핑크 1번은 홀수죠. 핑크 됩니다. 홀수는 지금 오렌지 되라고 했는데 왜 핑크 돼요? 얘 때문에 한 칸씩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수 고르려고 해놓은 거지만 이 스크립트라는 친구 때문에 얘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인식이 되는 거고 얘는 짝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얘는 이제 제대로 홀수, 얘는 짝수.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이벤트 메서드라고 해서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런데 마우스 엔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랑 유사하게 마우스 오버도 있거든요. 얘도 마우스 올라가면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똑같이 마우스 올라가면 작동을 하는데 진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면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겠죠. 아주 미세하게 실행되는 그 순간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우리가 직접 다루면서 익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활용되는 상황 속에서 따져봐야지 이걸 모든 걸 다 예시를 들어가며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긴 해요. 근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또 습득하고 습득하는 김에 같이 나온 애들 좀 알아두고 나중에 또 다른 거 쓸 일 있으면은 그때 기억 끄집어내서 써보고 이런 식으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6개 문제는 종료를 했고 밑에 있는 4개 한번 풀어볼까요? 얘가 3개 만들고 클릭하면 근데 내용이 따로 없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jQuery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 개를 만들고 클릭하면 서로 다른 경고창 내용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일단 3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3개 만들어 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눈에 안 보일 거니까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만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클릭하면 서로 다른 경고창. 오케이. 자, 얘한테는 온클릭을 걸도록 하고 얘는 그냥 부르고 얘는 다른 방식으로 클릭을 불러볼게요. 이렇게 해보자. 일단 함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A 이 안에서 alert 경고창 띄우는 게 alert입니다. 이 안에는 첫 번째 그리고 이번에는 div인데 nth 차일드 두 번째 애를 골라서 클릭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거고 이때는 alert 여기에는 두 번째 왜 이렇게 shift가 안 눌리죠? 그리고 마지막 방식은 오케이. 이게 지금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아이디도 한번 써봅시다. 우리 안 써봤던 거 다양하게 써보면 좋은 거니까 D로 하자. 문제가 없네요.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일단 잘 나오는 거 확인되죠? 이런 방식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C라는 변수 만들어서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C를 온클릭으로 넣으면 이것처럼 넣으면 똑같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클릭 이벤트 이런 식으로 따로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주는데 원래는 펑션이 열려야 되는 부분에 이 함수를 들고 있는 변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C라는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저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스크립트는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자유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쓰다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코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로 쓰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얘기인 거고,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 방식 저 방식을 골고루 많이 활용해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방식들마다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고 유리한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모든 예제를 다 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느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수업 중에 뭔가 예제가 나오면 그건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된다. 이게 온으로 넣고 클릭 이벤트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걸 바꿔볼게요. 여기 위에처럼 그냥 클릭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래도 똑같아요. 온이라서 된 거 아니고 클릭이라서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변수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는 김에 이것도 하나 해보자. 아이고. 저 지금 C 출력했어요. C 출력하면 C가 갖고 있는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바 같은 경우는 객체를 예를 들어 넣어놓고 그 객체를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그 변수를 직접 호출하면 주소 나왔죠.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아까 해본 것처럼 테스트로 간단하게 2개 정도만 넣어놓고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거 출력하면 얘는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주석이 하나 걸려있죠. 오브젝트 어레이. 뭐라는 거예요? 객체 배열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주소가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스크립트는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아이디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 잠깐만 이건 살려야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펑션으로 이름을 C라는 애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못해요. 왜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여기 C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변수로 만든 거고 여긴 함수로 만드는데 왜요? 변수를 만들어도 함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 함수에 대한 이름이 C로 정의된 거니까 이건 겹치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거였다면 뭐라 안 하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관리자 변수 없이? 이거는 전 애초에 관리자 변수 없이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 없이? 제가 애초에 지금 변수 없이 얘는 변수를 썼구나. 근데 뭐 이거 두 개는 따로 짚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이렇게 바로 불러내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한 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는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다른 디자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그럼 얼러트를 띄워라가 아니라 디자인 변화니까 이런 걸 해볼까요? A에는 그냥 우리가 계속 해오던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에는 그걸 하나 넣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뭘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세 번째는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를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로 변할 것이고 두 번째를 누르면 이 바깥의 보더 외곽선이 얇아지면서 점선으로 파란색 선으로 바뀔 것이고 세 번째를 누르면 얘의 너비가 300으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스타일에 부여했던 거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 되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 할 수 있겠죠. 뭐 텍스트가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폰트 사이즈를 늘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작업으로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스타일 변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크립트로 하는 기능 중에서 스타일 변화는 거의 뭐 손에 꼽을 거고 주로 하는 작업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스크립트 영역을 배웠는데 기능적인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뭐 얘를 어떻게 다루고 이런 걸 익숙해지기 전에 이미 좀 흔들릴 거라서 혼돈이 올 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가장 직전까지 배웠던 CSS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서치를 통해 충분히 익혀나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알아나갈 거예요. 미리 뭐 궁금하신 것들 검색해 보시고 많이 알고 계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수업 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만 잘 익히셔도 충분하다 일단. 그리고 이제 엄청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CRUD를 하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의 메서드들은 어느 정도 뻔해요. 그 뻔한 걸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서 이제 CRUD에 관련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다 다뤄질 거고요. 그 외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다. 이런 상황이 처하면 그때는 이제 많이 찾아보셔야겠죠. 근데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 구글은 신이에요. 얘는 정말 대단한 친구니까 이 친구와 함께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음, 제가 어제 프론트 백 나눠져 있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백으로 작업하는 양과 비율과 프론트로 작업하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SI에 취업하게 되면 백엔드 쪽, 자바 쪽으로 작성하는 코드의 비율은 20%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프론트 쪽은 그 이상 70% 나머지를 다 거의 프론트 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웹이라는 건 보여지는 애니까. 보여지는 애를 가지고서 이 안에서 동작하는 그런 기능들 많은 것들은 이 스크립트 가지고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만 봐도 실제로 여기 지금 주황 색깔 부분이 다 JS를 불러오고 있는 건데 엄청 많아요. JS를 불러오고 있는 게. 이 많은 이건 JS 파일들을 다 분리시켜 놓고 불러오고 그러니까 읽어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쫙 불러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웹 개발 회사 들어가서 작업하면 이런 식으로 다 할 겁니다. 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할 거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좀 심플하게 스크립트를 그냥 태그에다 녹여버릴 거예요. 따로 파일 분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일단 스크립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좀 알아본 거고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기능 만들어요? 감 안 오시겠죠? 괜찮아요.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는 이제 진짜로 JSP에 대한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좀 알아보고 바로 JSP를 적용하는 거. 그래서 JSP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시 이제 SKS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도 하나 새로 만들 거고 여러분들 깃 연동 다시 할 거고요. 레퍼지토리 하나 새로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쭉 진행할 거니까 오늘 배웠던 스크립트 뭐 엄청나게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지금 수업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잘 이 흐름 정도만 잘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